당신의 장미. 유시연 단편소설. 곡괭이 날에 흙덩이가 뒤집어지며 먼지가 일어난다. 며칠 전에 심은 배나무 묘목은 시들고 축 늘어져서 생기를 잃은 채 말라가고 있다.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농장이 횡댕그렁해서 유실수 몇 그루를 사다 박아놓았더니 심한 몸살을 앓는지 잎이 신통치 않았다. 곡괭이를 세워두고 허리를 편다. 잡풀이 뒤덮인 빈터에 나동그라진 연탄재와 비닐하우스가 보이고 멀리 여자가 묵고 있는 마구간의 지붕이 흐릿하게 들어온다. 마구간 뒤로 도시의 외곽을 흐르는 하천이 길게 이어져 있고 편도 1차선의 도로가 하천을 따라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을 향해 나 있다. 밤이 되면 러브 호텔과 유흥업소의 불빛들이 내기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번쩍거린다. 비닐하우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햇볕은 젖은 흙이며 장미 이파리를 서서히 애무하며 달아오르고 땀과 먼지로 부스스한 당신의 머리카락과 구겨진 러닝 셔츠에도 부서져 내린다. 호수가 몇 겹으로 늘어진 물통에 손을 넣어 대충 세수를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 본다. 삼중으로 젖혀진 차양막 위로는 투명한 하늘을 가로지르며 구름이 흐르고 있다. 3천여 평 규모의 하늘이다.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당신은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여자를 잠시 떠올린다. 여자는 꽃의 개화를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비밀스러운 존재이다. 전 커피와 빵이면 돼요. 여자가 빵을 좋아한다고 했던가? 이연아라고 이름을 밝힌 여자에게서 당신은 연지를 본다. 연지는 당신의 기억 속에 틀어박혀 성장을 멈춘 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다.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여자에게서 당신은 밤마다 검은 등을 보이며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 불빛을 바라보고 서 있던 그녀와 동일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여자가 가볍게 인사를 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밭고랑을 걸어간다.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린다. 하우스 옆 컨테이너가 고스란히 햇살을 흡수하며 뜨거워지고 있다. 앞뒤 4개의 창문과 철제 계단으로 통하는 입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도 달궈진 건물이 내뿜는 후끈한 열기를 감당하기 어렵다. 당신이 꿈꾸던 집은 이런 게 아니었다. 작지만 굴뚝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다. 남쪽 지방을 돌아다니다 해걸음에 솟는 굴뚝의 연기에서 아주 잠깐 뭉클한 무엇이 스쳐갔기 때문이다. 그것을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다분히 감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혀 떠올린 생각이다. 주전자에 2컵 분량의 물을 채운다. 가스레인지를 켜고 여자가 사온 바게트 빵을 찬장에서 꺼내놓는다. 일회용 봉지를 뜯어 머그잔에 커피를 담는데 여자가 들어온다. 여자는 하우스 둘레를 돌며 무언가를 손에 잡는다. 당신은 한숨을 푸 내쉬고는 사냥감을 노획한 사자처럼 질기고 딱딱한 빵을 덥석 베어문다. 무슨 맛으로 먹는 거지? 여자가 갖다 준 빵덩이를 뜯어 먹으며 낯을 찡그린다. 우격다짐으로 입속에 밀어넣은 빵의 잔해가 부서져 혀끝에 퍼진다. 침대를 겸해서 쓰려고 들인 접은 소파 위에 이러다 할 눈에 띄는 물건이 없는 집안은
10평형 원룸이다. 동그란 탁자, 그 탁자 위에 놓인 액자 사진, 창을 가리는 짧은 커튼, 싱크대와 간단히 요기를 할 수 있는 주방기기와 접시 몇 개가 고작인 실내는 단출하다. 그 방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란 별로 없다. 컨테이너는 단지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필요할 뿐 대부분의 시간을 농장에서 보내는 당신에게 잠자리는 실내의 소파이건 하우스 안의 집더미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자가 오고 나서부터 잘 곳은 컨테이너로 고정된다. 먹다 남긴 빵을 그대로 둔 채 밖을 내다본다. 요즘 신경이 곤두서 있다. 잇담배를 말아물고 연기를 길게 뿜어올린다. 연기는 둥글게 퍼지다가 마른 미역 타래처럼 푸석한 머리카락 사이로 흩어진다. 담배 맛이 당기지 않는 듯 인상을 찌푸린다. 장화를 신고 계단을 내려선 후 방금 전 여자가 사라진 하우스 안으로 들어간다. 물통 옆에 기대어 앉는다. 정적을 깨는 물방울 소리. 장미 농장은 서서히 꽃술을 벌리는 꽃의 향기로 하루가 시작된다. 사느라의 자태가 유난히 붉다. 붉은색의 암술 부분을 노려보던 당신은 여성의 은밀한 부분을 상상하고는 담배를 내던진다. 여자는 보이지 않는다. 분명 풀을 뜯거나 하천을 따라 돌고 있을 것이다. 여자가 지나간 자리는 풀이 더욱 무성하게 자란다. 뿌리를 그대로 두고 잎을 뜯어 그 자리에 엎어놓기 때문이었다. 유팔엔 소화제를 집어든다. 잿빛 곰팡이병, 발병 초기부터 7일 간격, 물 20리터당 33g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림. 천천히 눈으로 짚어가며 가위로 봉지를 자른다. 수도꼭지를 틀어 빈통에 물을 담는 당신의 눈에 막바지 개화를 향해 치닫는 장미의 숨소리가 잡히는 듯하다. 기계의 버튼을 누른다. 밭 중간쯤에 자리한 사각형 전력기계는 영양제나 물을 줘야 하는 당신의 수고를 단번에 해결해 준다. 장미의 향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뜨거운 햇볕과 병균과 독한 약품으로부터 살아남은 결과라 더 지독한지도 모른다. 고랑을 지나갈 때마다 벌떼에 쏘인 듯 아찔한 취기가 오른다. 장미들이 일제히 뿜어내는 향내가 차츰 자신을 내살시켜 죽어가게 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다. 살균제가 분사되자 잎들이 고개를 꺾는다. 여자가 코를 쥐고 걸어온다. 연화, 한 송이 꽃이라. 당신은 여자의 이름에 의미를 두며 중얼거린다. 반팔 흰 티셔츠와 물 빠진 청바지를 입은 여자는 금방 세수를 한 맨 얼굴 같은 느낌이 든다. 여자를 처음 만난 날은 수확한 장미를 시장에 넘기고 오랜만에 해수탕에 들러 거름 냄새를 씻어낸 날이다. 소형 트럭에 맥주, 땅콩, 마른 오징어, 컵라면과 햇반, 봉지김치 따위를 싣고 돌아오던 당신 앞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르바이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왔다고 말했다. 여자는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때문에 유난히 동그란 엉덩이의 곡선이 당신의 눈에 들어왔다. 임시 거처가 마련되기까지 여자는 컨테이너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여자의 서툰 김치찌개와 참치찌개 냄새가 진동할 동안 당신은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음식 냄새가 적나라하게 풍기는 분위기에서 살아본 기억이
까마득하기 때문이다. 그 사흘 동안 당신은 하우스 안 집더미 위에 담요를 깔고 누워 여자의 나이와 고향과 이곳으로 온 사정을 추측하며 자정을 넘어 새벽에 잠들곤 했다. 나이는 대략 23이나 넷, 말투는 경기도나 서울 말씨에 다듬어진 손톱이 여자의 매끈한 손가락과 잘 어울렸다. 여자가 머문 5달 동안 당신은 그녀와 몇 번의 외출을 시도했다. 영화를 보고 외식이라도 시켜주려는 호의는 언제나 매정하게 거절당했다. 여자는 필요한 생필품을 사러 한 달에 2~3번 혼자 외출을 한다. 그것도 저물녘에 슬그머니 나갔다가 늦은 밤 택시를 타고 돌아온다. 여자는 지시하기도 전에 제 할 일을 찾는다. 온도와 습도 조절도 곧잘 챙긴다. 두툼한 햇빛은 차양막을 비껴 진녹빛 이파리와 시계 부스러기와 톱밥이 흩어져 있는 이랑을 따라 흐른다. 환한 빛 속에 꽃들은 한껏 부풀어 오른다. 전지 가위로 밑둥을 쳐내는 일은 더디다. 도매상에 넘길 때마다 장미는 기를 게 못 된다고 툴툴대면서도 새로운 품종에 관심을 갖고 묘목장을 늘려간다. 고랑을 지나갈 때면 작은 가시를 숨긴 이파리들이 허벅지에 생채기를 낸다. 늦은 밤 숙소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살가죽은 온통 핥힌 자국으로 불구죽죽했다.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빼내고 고개를 든다. 선호고랑 앞에서 떡잎을 따주고 있는 여자의 둥구스름한 등이 보인다. 숙인 허리를 펴며 일어서던 여자와 시선이 부딪힌다. 밖에 나가면 혼란스러워요. 여긴 계절이 거꾸로 가거든요. 여자의 말에 고개를 주걱거린다. 크리스마스와 졸업, 입학 시즌에 맞춰 수확한 장미는 흰 눈 속에서 더욱 돋보인다. 여자가 다시 허리를 숙인다. 당신은 그녀가 혹 내일이라도 떠난다고 말을 하려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여자를 볼 때마다 뭔지 모를 불편을 느낀다. 기다란 손과 작은 엉덩이, 동그랗고 까만 눈이며 선홍빛을 띠는 얇은 입술은 위험이 닥쳐오는 걸 모르는 암노루와 같다. 나무 의자 밑에는 빳빳한 비닐봉지가 영양제 병에 끼어 굴러다닌다. 입학 시즌과 웬만한 기념일도 지난 지 오래여서 영양의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물 한 말에 25리터라. 당신은 펀치 K3 병에 마개를 돌려 열고 설명서를 읽으며 고무통에 호수를 담근다. 1구역과 2구역에 물을 대고 3구역의 자동 스위치를 누르려던 참이다. 전력기기 앞 설치대 위에 자줏빛 카디건이 걸려있고 산드라 한 송이가 놓여있다. 당신은 알듯 모를 듯한 웃음을 흘린다. 관수와 액비의 빨간 버튼을 함께 눌러주고 나서 카디건을 집어든다. 로션 냄새가 난다. 여자의 냄새다. 잠을 자고 싶다. 당신은 여자가 지나가며 흘리는 냄새를 맡으면 잠을 자고 싶다. 그것도 깊은 잠을. 피곤이 몰려온다. 낮잠이라도 자려고 컨테이너로 들어간다. 장화를 신은 채다. 가면이라도 취하려 했으나 정신은 말짱하다. 머리맡에 리모컨이 잡힌다. 리모컨은 머리카락에 말려있다. 같이 일한 머리칼은 오래 감지 않아 먼지가 앉은 것처럼 푸석하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자 뉴스가 나온다. 화면에는 트랙터로 배추를 갈아엎는 장면이 나오고 이마에 머리띠를 두른 농부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는 현장이 보도되고 있다. 바퀴에 지디겨지는 배추의 허연 밑둥은 당신의 기억에 박힌 연지를 되살린다. 흐릿한 달빛, 교각 위로 지나가는 자동차 바퀴의 마찰음, 검은 물결에 흔들리는 불빛들, 아랫도리가 벗겨진 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연지의 흐트러진 모습이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두통처럼 쑤셔온다.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연지에게 입히며 절망 속에 빠져들던 그 일이 어제처럼 선명하다. 내일은 시내에 나가 목욕이나 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 하우스 입구 의자에 놓인 꾸러미를 본 것 같아. 타이탄의 시동을 켜면 언제 준비했는지 여자는 소포 꾸러미를 내밀며 붙여달라고 말한다.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 여자는 소포 뭉치를 내놓는다. 우체국 직원이 내용물을 물어보면 의류라고 둘러대긴 했는데 진짜 의류인지는 알 수 없다. 꾸러미는 비교적 가벼웠다. 우체국 심부름을 6번인가 7번, 아니 그보다 더 많이 한 것 같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가 보죠? 대충 짐작해서 물어본 말인데 여자는 웃었다. 그 웃음이 긍정의 뜻인지 부정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상관없다. 뉴스가 끝나고 인기척에 눈을 뜬다. 이웃집 김씨 마누라다.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를 바라본다. 김의 마누라는 열어놓은 문 밖에 엉거주춤 서 있다. 이야기 들으셨죠? 수출 품목을 손질하느라 바쁘거든요. 어떻게 됐나 알아보라고 해서. 김의 마누라가 말꼬리를 내리며 허둥댄다. 당신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 때문일 것이다. 분재 전시회? 당신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파이프에 입담배를 말아 넣어 한 모금 빤다. 등 너머로 방안을 힐끔 훔쳐보던 김의 여자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재빨리 사라진다. 직접 올 것이지 마누라를 통해 전달한 것을 보면 김씨도 찔리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혼인신고를 끝냈다며 웃음을 참느라 붉어지던 김의 상판대기가 짧게 스쳐간다. 담배 연기를 후 불어 올린다. 멋지게 다듬어야지. 당신을 볼 때마다 김은 눈을 찡긋한다. 분재 전시회에 찬조 출연을 2번 한 이후로 당신의 장미는 기증 품목이 되어버렸다. 젠장, 누군 작품이고 누군 상품인가? 재떨이에 침을 찍 뱉으며 담배를 비벼 끈다. 김은 일손이 부족한 졸업 시즌에도 해 넘어가기 바쁘게 마누라의 치마폭으로 기어들어가서는 당신에게 적당히 돈을 벌라며 이죽대곤 했다. 김의 신혼 재미에 비위가 틀어진다. 시내 다방에서 이혼녀를 소개받을 때 김은 장가갈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피부 마사지까지 받았다. 문 밖으로 길게 가래침을 뱉는다. 장미가 어떤 의미인지 김이 알 리 없다고 생각한다. 장미를 거저 내놓으라는 김의 요구가 버뜩 살아나 심기를 건드린다. 강렬한 빛 속에 놓인 진홍색이거나 핑크 혹은 흰 빛깔의 도톰하거나 얇은 장미꽃은 스커트의 밑자락을 밀어올린 여자의 비밀스러운 입구처럼 매혹 덩어리이다.
지난 겨울 가뭄으로 폭등한 꽃값에 대금을 받아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나 겨우 한숨 돌리는 중이다. 당신은 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기뻐할 만큼의 초보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삶도 그와 같다고 생각한다. 빛나는 생의 정점이 곧 불행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뼈저린 체험을 통해 체득한다. 수확이 적으면 적은 대로 희소 가치가 있게 마련이다. 차양막 버튼을 2단까지 누르고 돌아선다. 여자가 서 있다. 힐끔 바라본 여자는 긴장한다. 언뜻 우수의 그림자가 스친 것 같다. 여자의 가느다란 숨이 당신의 폐와 가슴에 들어와 호흡처럼 남아있다고 느낀다. 여자의 팔을 낚아챈다. 사나흘 전에 어디 있었지? 여자의 팔을 놓아주며 고개를 젓는 당신의 눈에 의혹이 일렁인다. 여자는 두려움이 찬 시선으로 당신을 본다. 전화 주문을 받고 꽃을 배달하러 시내에 나간 날이었다. 해수탕에서 나와 말끔해진 당신은 늘 다니던 호프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신호대기 앞에서 길 건너 맞은편에 위치한 단골집의 유리문을 바라본 시간은 단 몇 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짙은 눈화장을 한 여자의 얼굴 윤곽이 어디서 많이 본 듯했다. 서둘러 길을 건너 유리문에 바짝 다가가 확인하려는 순간 여자는 양복 입은 남자의 팔에 매달려 뒷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잠시 어리둥절한 얼굴로 유리문 안 여자의 흔적을 쫓았다. 휴양한 모텔과 여관 간판이 즐비한 골목에서 당신은 길을 잃은 것처럼 오랫동안 서 있었다. 어둠에 묻힌 여자의 오두막을 바라본다. 가스원지기의 임시 거처였다. 농장의 끄트머리 하우스와 100여 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 간혹 갈라진 진흙벽의 틈새에서 소똥 냄새가 나는 것을 빼고는 쓸만했다. 아궁이와 방 하나, 비료포대와 거름에 쓸 집더미를 쌓아둔 헛간은 고요하기만 하다. 야생 잡초와 비닐하우스의 문짝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을 뿐 오두막은 적막이 감돌았다. 농장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산자들의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공동묘지처럼 스산함이 스쳐간다. 하우스 안을 들여다보는 당신의 눈에 어둠 속에 그 까만 눈들이 일제히 깨어나는 듯 했다. 어둠 속에서 고개 내민 꽃봉우리들은 수천 수만 개의 검은 눈을 굴리며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다. 대마초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밀어내며 열어둔 하우스 문을 닫는다. 쓰레기를 태우는 컨테이너 뒤에는 장미의 무덤이 있다. 당신이 직접 붙인 이름이다. 미처 내다 팔지 못한 장미 더미가 시들어갈 때 수명 연장을 돕는 어떠한 장치도 하지 않았다. 락스나 식초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줄기를 담그거나 물감을 들여 대형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소멸되어 가는 것들의 무덤 속으로 과거가 천천히 지나간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여자는 하천변에 서서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 갈대나 개망초, 오이풀이 제멋대로 뻗어가던 실개천 주위에 그림자가 웅크려 있거나 서성이는 장면을 본 건 잠이 오지 않아 농장을 한 바퀴 돌아보던 참이었다. 당신은 물끄러미 배나무 묘목 옆 철조망에 손을 짚고 그림자를 지켜보았다. 차갑고 눅눅한
쇠의 감촉이 손바닥과 팔을 타고 가슴과 심장으로 전이돼 왔다. 어쩌면 여자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일 이후 당신은 습관적으로 밤중에 깨어나곤 했다. 이상하게도 여자의 울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것은 숨죽이며 흐느껴 울던 연지의 울음소리로 들렸다. 연지의 울음은 차량의 소음에 묻혔다가 검은 강물을 따라 출렁거렸다. 새벽 4시 무렵 택시가 서고 여자가 돌아온 기척이 났다. 담배를 피워 물고 여자의 오두막을 노려본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흔들리며 슬레이트 지붕이 희끄물에 비춰지더니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다. 여자의 방에 불이 켜진다. 하우스 안이 조용하다.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어디서 빵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당신은 기지개를 켜다 말고 돌아본다. 흰색, 연분홍, 노랑, 붉은 장미꽃 봉오리가 가지런히 길을 맞추어 흔들리고 있다. 여자는 방금 꺾은 붉은 산드라 봉오리를 코에 대고 있는 중이다. 여자가 잠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빛이 마주친다. 강아지 풀을 코에 대고 간지리던 연지의 환영을 본다. 곤혹스러움이 스쳐간다. 연지에 대한 추억은 19살의 정지에 있다. 동갑내기였던 그녀의 웃음은 맑았다. 소리내어 그녀가 깔깔대면 그 웃음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했다. 가장 순수한 한 시기가 바닥이 없는 심연의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부화를 하는 동안 당신은 일상의 질서로부터 저만치 밀려나 있다. 박연지. 야따란 입술과 동그란 얼굴. 당신은 화장을 하지 않아 야생 들풀 냄새가 나는 그녀를 찾아 오랜 친분을, 과거의 자신을 대물림해 주려는 아버지의 작은 사업장을 벌였다. 모두 17년 전의 일이다. 땀을 닦는다. 푸석한 흙더미에서 김이 올라오며 텁텁한 냄새를 풍겨댄다. 내부 깁스욱이 웅크려 괴롭히던 어두운 환영이 오래된 신경통처럼 쑤셔댄다. 당신은 하루하루의 의미를 잊은 지 오래이다. 아니, 알지 못한다. 떠돌아다닌 17년은 깊은 산사이 부도처럼 잊혀진 시간이다. 연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당신은 당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 두 번째 만나 그녀 곁에서 일주일을 배회한 끝에 떠나오던 날, 그녀는 등을 돌리고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이 명백한 사실에도 당신은 연지가 자꾸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믿는다. 그렇게 믿고 싶어진다. 가슴 안에 여린 순처럼 풋풋함이 자라던 19살. 그 나이는 삶의 비탄과 창가를 동시에 안겨준 때이기도 하다. 담쟁이 덩굴이 연두빛에서 진 녹색으로 다시 황금빛에서 붉은 다갈색으로 바뀌어간다. 담장에 기대어 그녀의 노래를 듣는 당신의 얼굴에 맑은 햇살이 머문다. 청소년 수련관에 삐죽이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는 복도를 타고 창문을 넘어 아이들로 북적이던 낮의 마당으로 흩어진다. 연지가 밤 고양이처럼 강당에 숨어들어
피아노를 연주한 지도 한 계절이 후딱 지나가 버렸다. 연지는 피아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신문을 돌린다. 당신은 관장인 삼촌의 열쇠를 훔쳐 키를 복제한다. 키를 그녀의 손에 건네주며 피아노를 꼭 사주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얼굴 위로 달빛이 머문다. 그녀를 따라 나선 아르바이트. 자전거 페달에 힘을 줄 때마다 푸르고 힘찬 약동을 알리는 생의 출발을 보는 것 같다. 연습이 끝나면 그녀의 작고 매끈한 손이 당신의 옆구리를 간지리며 깊숙이 들어온다. 강에는 햇살을 받은 수면이 반짝인다. 줄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언제나 그녀 곁에 있겠노라 다짐한다. 그들의 행로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 물결처럼 거침이 없어 보인다. 꿈은 아름답다. 이루어지기 전에 꾸미기에 더욱 그렇다. 일요일 오후 산뜻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시간, 그녀와 풀밭에 앉아 아주 작은 일상의 일들을 얘기하고 손을 잡은 채 오페라 가수가 꾸민 그녀의 미래를 듣는다.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바래다 주는 중이다. 사위는 어둠이 깔리고 자잘한 별들이 동쪽 하늘로부터 돋아나고 있다. 돌연 검은 그림자 4-5명이 에워싼다. 독한 싸구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찌르는 순간 뒤통수에 둔중한 아픔이 꽂힌다. 그녀의 비명이 가물가물 귀전에 멀어진다. 날카로운 송곳에 찔린 듯한 통증이 당신의 의식을 깨운다. 검은 그림자가 다리 밑 어둠 속에서 차례차례 기어나와 사라지는 것을 망연히 지켜본다. 휘파람이 날린다. 가슴에 곱게 뻗어가던 미래는 무성한 덩굴로 뒤엉켜 서로의 숨통을 조인다. 이 다음에 피아노를 사주겠노라는 당신의 약속은 물거품이 된다. 괜찮아, 잊어버려. 당신은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눈동자에 반짝이던 물기는 사라졌고 표정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20살이 되는 그녀의 생일날 그들은 동해 바다로 그들만의 약혼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다. 몇 권의 심성 수련과 상담 관련 책들이 있는 삼촌의 사무실, 아무도 없는 휴일의 건물 안에서 노래 연습을 하는 연지의 목소리로 채워진다. 그러나 한때의 유이들은 당신의 기억 속에 갇혀 있다. 그 일 이후 당신의 입에서는 더 이상 사랑해 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도로 기어들어간다. 그녀는 병적으로 산책을 싫어한다. 어두침침한 카페나 청소년 수련관 마당에 늙은 오동나무 그늘에서 잠깐씩 만나긴 해도 횟수는 줄어든다. 그녀를 바래다 주며 아쉬운 키스를 나누는 일도, 골목길에서 행인의 눈을 피해 포옹하던 일도, 옆구리를 간지리는 일도 더 이상 없다. 30세의 우리는 생의 정점에 와 있을까? 그녀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다. 그 무렵 그녀는 30세라는 번역 소설을 읽고 있었다. 19에 바라본 30살의 의미는 인생의 저녁 나절만큼 멀어 보인다. 그녀가 사라졌을 때 당신은 어두운 밤 골목을 떠돌아다녔다.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한편으로는 그녀에 대한 연민과 원망이
끊임없이 솟아났다. 당신은 운명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당신을 오랜 시간 떠돌게 한다. 노랫소리가 끊어진 담장은 밋밋한 잿빛 벽돌의 차가움이 에워쌀 뿐이다. 연지를 만난 건 10년이 지난 11월 초순의 저녁이다. 당신의 발걸음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향한다. 골목에 흩어지는 피아노 소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환한 달빛, 고즈넉한 뜰에는 나뭇잎이 쓸리고 있고 나뭇가지들이 서늘한 한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때 뜰을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이고 당신의 가슴이 뛴다. 연지? 그림자가 돌아본다. 연지 맞구나. 그치? 대답 없이 웃기만 하는 연지의 등 뒤로 나뭇가지들이 뒤엉켜 있다. 너를 기다렸어. 당신의 말에 연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린다. 그러나 곧 환멸을 가득 담은 시선이 부딪혀 온다. 초점이 흐린 눈빛이다. 남쪽의 항구 도시 어시장이 가까운 곳에서 연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막무가내로 따라간 연지의 방은 바다가 보이는 경사면에 가깝다. 30살의 생일을 넉 달 앞두고 있던 그녀의 책상에는 30세가 펼쳐져 있다. 누런 책갈피를 넘기자 곰팡내가 난다. 모든 것, 눈에 들어온 서먹하고도 낯선 제목. 당신은 폐 타이어와 미끄럼틀과 모래가 쌓인 마당 한 기퉁이에 비죽이 고개 내미는 페랭이와 수선화를 보고 있다. 노랗거나 혹은 보라와 흰색 수선화의 줄기는 말라 시들어가고 꽃잎은 듬성듬성 떨어져 나간 채 흔들리고 있다. 나를 잊지 마세요. 껌종이에서 본 듯한 꽃말을 되뇌인다. 심부름을 하는 어린 계집아이가 호기심이 가득한 눈동자를 굴리며 꽃을 들여다본다.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선생님을 아세요? 무심한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어린 계집아이의 호들갑이 바람결에 굴러간다. 부두 노동자로 일하는 맞벌이 부모를 둔 계집아이는 늦도록 나타나지 않는 가족을 기다리며 혼자 노는데 익숙해 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저녁, 그녀와 둘이 남는다. 그녀를 따라 걷는 당신의 귓전에 파도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있다. 밤바다의 차고 습한 기류가 당신과 그녀를 점령한 어두운 기억처럼 덮쳐왔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쓸데없는 과거가 되살아나서 괴로워. 그거 알아? 포장마차에 흔들리는 알 전구가 어렴풋이 보이고 당신은 탁자에 쓰러져 반쯤 감은 눈으로 그녀가 소주잔을 입안에 털어넣는 것을 보고 있다. 내게서 뭘 기대하지? 나는 이미 남자를 알아버렸어. 내 안의 욕망이 밤마다 꿈틀대는 것을 느껴. 나도 이런 데가 싫어.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쥐 죽은 듯 조용히 살려고 했지. 한밤중 택시를 타고 나이트에 가서 몸을 흔들다가 처음 보는 남자와 러브 호텔에 가는 것. 그거 아주 쉽더라고. 한때는 즐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이젠 나를 놔줘. 당신의 귀에 취한 연지의 말이 들린다. 희미하게 남는 실루엣, 인적이 끊긴 새벽의 바다는 차고 거친 몸놀림을 뒤채고 있다. 당신의 마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꺼번에 지나간다. 그녀와 함께 지낸 며칠은 비밀의 문처럼 풀리지 않는 암호로 가득한 것 같다. 당신은
연지 곁에서 머무는 7일 동안 바위 벽을 때리는 파도 소리와 바다의 울부짖음을 듣는다. 오랜 세월 부딪히면서도 안으로 굳게 빗장을 잠근 바위의 견고한 내면. 와 소리치는 파도가 귓전에 공명을 낳는다.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까? 당신이 처음 오던 날 입었던 겉옷을 걸치고 나섰을 때 연지는 담배를 물고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다.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며 검붉게 번져가는 하늘과 새떼들과 말라붙은 담쟁이 덩굴을 내다보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한생이 가버린 느낌에 사로잡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림자처럼 의자에 붙박혀 꼼짝하지 않는다. 미안해. 그녀가 힐끗 쳐다본다. 그러곤 아무 말이 없다. 우리가 결혼하면 나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줄 거지? 당신의 질문에 그녀가 미소를 띄었던가 기억이 가물거린다. 가슴 안에 사막이 들어찬다. 19살 정오의 햇빛처럼 밝고 빛나는 시기를 도둑맞은 기억은 당신을 견딜 수 없게 한다. 연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 세상과 문을 닫고 살아온 시간이 비틀거린다. 어느 날 골목길을 지나가는 당신의 눈에 노란 수선화가 들어온다. 빼꼼히 대문이 열린 한옥의 앞마당이다. 당신이 스스로 그녀를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나를 잊지 마세요. 꽃말이 바람처럼 지나간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우리 선생님을 아세요? 어린 계집애의 목소리에 가슴이 텅 비어버린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당신은 첫사랑과 헤어진 11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와 헤어진 지 1년 만에 연지를 찾아간다. 그녀는 없다.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 장미에는 꿀이 없어. 넉넉한 벌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오긴 하지. 생육의 결핍을 보충하느라 독한 향내를 만들어내는지도 몰라. 핀셋으로 응애를 집어내다 말고 당신은 꽃 무더기에 코를 박은 채 중얼거린다. 멀찍이 서서 같은 작업을 하던 여자는 침울한 표정으로 허리를 편다.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파리가 흩어져 있고 응애의 몸체가 지디겨진 흔적이 눈에 띈다. 응애는 솔잎보다도 가늘어 잡아내기가 어렵다. 여자는 보이지 않는다. 벗어던진 장갑과 핀셋만이 덩그라니 낮아빠져 있다. 흰 가루병보다 무서운 게 보호색을 띤 벌레다. 덜 발효된 개분과 돈분 냄새가 역하게 난다. 똥을 먹고 자라는 장미, 그것은 부조리한 세상이다. 가끔 뇌리 속으로 파고드는 의문들이다. 괴와 시기를 억지로 바꾸려는 당신의 집념은 꽃들에게 고통이었을 것이다. 비닐하우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차가운 감촉,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식물의 교접이 빚어내는 비릿한 열기로 밭고랑은 후끈거린다. 24시간 할로겐 등과 나트륨 전구를 바꿔가면서 꽃봉우리를 열게 하려는 그 일은 처녀성을 강제로 열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첫 괴하기를 경험한 장미가 순조롭게 봉오리를 밀어올리는 건 영락없는 포유류 암컷이다. 당신의 시커먼 수염에 달라붙은 허연 꽃가루가 비듬처럼 날린다. 이보게. 김의 목소리다.
시커멓게 질린 김 씨가 하우스 안으로 뛰어들어온다. 마누라가 사라졌어. 바이한테 받은 1억을 갖고 튀었어. 김은 허둥대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한다. 수출 품목을 상담하러 온 기업체 간부가 제일교포 바이어를 데리고 온 게 얼마 전이다. 김은 수출길이 트였다며 복덩이 마누라를 얻어 그렇다고 좋아했다. 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두드려 준다. 담배에 불을 붙여 김에게 내민다. 담배에 불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김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정신이 반쯤 나간 듯하다. 정막이 감돈다. 원예 농장에 밀폐된 비닐하우스는 더욱 열기로 숨이 막힌다. 생육이 끝난 식물은 다산이 남긴 휴유증으로 시드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진다. 장미는 휴먼을 앞두고 있다. 폐경의 일은 여성의 자궁처럼 쪼그라들어 볼품없는 장미가 마지막 안간힘으로 꽃을 피워내는 모양새는 함부로 팽개치지 않겠다는 삶의 결의처럼 비장함마저 엿보인다. 당신의 표정이 굳어 있다. 붉은 산드라 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 잎에는 흰색의 마레이도 흩어져 있다. 흰색 끝에 분홍 테두리가 젖은 스타렉스는 뿌리가 뽑힌 채로 흙이 말라 있다. 손이 떨린다. 천천히 흩어진 줄기들과 꽃잎을 줍는다. 당신은 풀색 장화를 신은 채로 하우스와 김의 분재 농원과 몇 년째 방치되어 무성한 잡초로 뒤덮인 밭고랑을 따라 걸어간다. 국유지를 장기 임대해서 쓰는 땅에는 비닐하우스나 점막, 컨테이너 같은 가건물들로 살풍경하다. 고무장화의 발가락 끝 부분에 딱딱한 흙의 촉감이 부딪혀 온다. 아릿한 통증이다. 여자의 오두막이 가까워질수록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잘 곳을 정해주고 한밤중에 몇 번인가 그 근처를 배회하던 때처럼 오두막은 조용하다. 여자를 부르자 대답이 없다. 문을 열어 젖히자 속옷이 걸린 옷걸이가 들어오고 나무 의자와 둥근 탁자가 출입문 옆에 잇대어 있다. 방 문턱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본다. 윗목에 작은 여행 가방과 몇 가지의 옷을 접어 포개어 놓은 것뿐 소박하다. 탁자에는 펜과 대학 노트와 머그잔이 놓여 있다. 노트 옆에는 작은 수첩이 있고 여자의 사진과 주민등록증이 꽂혀 있다. 75년생이라는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노트를 뒤적인다. 편지 봉투가 바닥에 툭 떨어진다. 도로 넣어 놓으려고 집어들다가 내용물을 열어본다. 네가 넣어준 내복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나 같은 놈 기다리지 말고 내 길을 찾아갔으면 싶었는데 나를 기다리겠다니 고맙다. 영식에게 말하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 내 밑에서 자리 잡은 놈인데 나를 봐서라도 모른 체 하지는 않을 거다. 내일부터는 컴퓨터반에서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 모범수들 중 시험을 봐서 30명을 뽑는데 내가 뽑혔지. 꼰대들처럼 편지 봉투나 붙이고 있는 것보단 낫겠지. 내가 나가면 너 다신 고생 안 시킨다. 맹세할 수 있다. 편지지 맨 끝에는 진주교도소라는 인쇄 글자가 희미하게 박혀 있다. 소포 겉 표지의 주소가 생각난다. 경남 진주시 진주우체국 사서함 68호. 편지를 접어
도로 노트 갈피에 끼워두고 일어선다. 당신의 시선이 옷걸이에 걸린 여자의 손바닥만한 팬티에 머문다. 짙은 검정의 테두리에는 레이스가 달려있다. 당신은 팬티를 슬쩍 건드리고는 뿌리째 말라버린 줄기를 탁자에 던진다. 컨테이너로 돌아와 대충 씻고 바닥에 드러눕는다. 잠에서 깨어난 것은 멀리서 들려온 듯한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숨을 죽인 채 흐느끼는 소리는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 책상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펴본다. 길 건너 멀리 해수탕과 호프집, 리베라 모텔의 간판이 어둠 속에 떠 있다. 소리는 오두막 쪽에서 들려온다. 달빛이 철조망과 길게 자란 풀숲에 흐릿하게 부서진다. 하늘빛만 겨우 가늠할 수 있는 밝기일 뿐 농장을 둘러싼 대지는 어둡다. 소리를 따라 걷는다. 멀리 아파트와 빌라 단지가 보이는 하천변에 시커먼 그림자가 앉아있다. 당신이 다가가는 기척에도 그림자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꽤 시간이 흐른 뒤 여자가 울음을 멈춘다. 침묵이 흐른다. 담뱃불을 붙여 건네자 여자는 담배를 받아 길게 연기를 내뿜는다. 술 냄새가 약하게 난다. 저 좀 붙잡아 줄래요? 담배 한 개비를 다 피운 여자가 쳐다본다. 여자의 팔은 따뜻하다. 토요일 밤 너를 봤어. 발걸음을 멈춘 여자가 고개를 돌려 노려본다. 여자의 팔을 힘주어 잡는다. 팔을 빼려고 몸을 비틀던 여자가 기괴한 신음을 내더니 비웃는 투로 내뱉는다. 당신은 장미에 미쳤어. 그러고는 팔을 뿌리치고는 당신을 앞질러 간다. 당신은 담배꽁초를 내던지고 여자를 뒤따라간다. 시끄럽던 풀벌레 소리가 뚝 그치며 불빛만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다. 여자의 걸음이 느려지더니 멈춰선다. 그가 출소하는 날까지 조용한 곳에서 기다릴 참이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돈을 갖고 튀는 바람에 갈 곳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었어요. 말을 마친 여자가 손톱을 만지작거린다. 가늘게 떨고 있다. 상관없어. 너를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더 한심한 놈이야. 당신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다. 힐끗 쳐다보는 여자의 왼 뺨이 벌겋게 부어있고 푸른 멍자국이 보인다. 당신의 시선을 느낀 여자가 얼른 고개를 숙인다. 여자가 있었어. 나는 내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지. 한심하지? 그때부터 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믿지 않아. 내일은 푹 쉬라고 일당은 안 깎을 테니. 돌아서는 당신의 손을 여자가 잡는다. 가지 말아요. 말을 마친 여자는 당신의 손을 끌어다 볼에 댄다. 오랫동안 추웠어요. 추운 기억밖에 없어요. 손바닥이 물기로 따뜻해져 온다. 여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자 그녀의 몸이 당신에게 기울어진다. 여자를 끌어안는다. 여자의 입술을 찾아 키스를 한다. 여자의 입에선 달콤한 커피 향이 난다. 당신은 아찔한 향수 냄새를 느끼며 여자를 안고 바닥에 쓰러진다. 여자의 몸은 갑각류 껍질 속에
웅크린 달팽이처럼 부드러웠다. 미안하다. 당신은 담담하게 말한다. 며칠 후면 그가 나올 거예요. 과거를 털고 그의 고향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당신은 여자의 말을 들으며 먼 불빛을 바라본다. 연지와의 밤이 고통으로 일그러진다. 연지와 재회한 후 당신은 언뜻 그녀를 덮고 있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맞닥뜨린다. 연지와의 밤이 고통으로 일그러진다. 연지와의 깊고 느린, 때로는 격렬한 섹스가 끝나고 당신은 그늘이 덮이는 그녀의 얼굴을 본다. 돌아앉아 담배를 피워 무는 그녀의 등은 단단한 빗장을 지른 것처럼 견고하다. 문득 당신이 그녀에게 육중한 대문은 아니었는지, 오래 사용하지 않아 녹슨 채 닫혀있는 대문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이었어. 당신이 상처를 덧냈어. 밤의 환영 속으로 어두운 얼굴의 그녀가 말한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오랜 시간 굳어진 상처와 고통과 체념이 부딪혀 아프게 서로의 살갗을 찔러댔는지도. 하늘을 본다. 별이 촘촘히 박혀 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방을 상상한다. 그녀의 자화상이 걸려있는 방. 오늘 밤 그녀의 방을 떠올리는 당신은 몹시 피로하다. 갈아엎어버린 양귀비와 대마초 생각이 간절하다. 몰래 재배한 양귀비나 대마초 잎을 말려 담배를 필 때면 연지에 대한 기억도 어두운 과거도 잊을 수가 있었다. 한때는 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양귀비와 대마초를 재배하기도 했다. 하우스 한 구석 집더미로 막아놓고 기른 양귀비는 씨앗을 얻은 후 곧 그만두었다. 여자를 방에 데려다 주고 비척비척 걸어 나오며 휘파람을 분다. 뒤돌아본 여자의 방에 불이 켜진다. 오래오래 어둠 속에 서서 여자의 방을 바라보던 당신은 아주 천천히 장미가 심어진 농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